네, 반갑습니다. AI 기반 창업 방법론 강의를 맡은 이한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로스 해킹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 제품과 시장 가속화를 이끄는 정말 멋진 키워드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성장 전략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되시나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로스 해킹과 AARRR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성장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멋진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실행 전략으로 AI 기반 제품 시장 최적화, 즉 PMF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저기에 보이고 있는 로고 그래멀리랑 헤드스페이스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면 딱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하면 좋지? 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볼 텐데 AI 창업 및 적용을 위한 실전 가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장을 위한 네 가지 필수 점검을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제품, 검증, 마인드셋 이 네 가지를 항상 필수 점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엔 우리가 팔아야 할 제품, 서비스, 또 전달해야 할 가치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고객을 한 명 유치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에 대한 기준값들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고 또 이걸 어떻게 실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제품에 있어서도 우리가 핵심 여정을 잡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단순화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맞춤형으로 이걸 잘 알 수 있고 또 누가 이걸 예측을 이탈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매우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빠르게 설계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성장하고 피드백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강의에서 그 중요한 다섯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감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즉 마인드셋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항상 실패했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부분들을 찾아서 인사이트를 축적하고 또 가던 길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일부 빠르게 방향을 선회해서 피벗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속도 빠른 성장, 블리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블리츠 스케일링 앞서 저희가 혹시 앞서 진행했던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 강의 기억하실까요? 네, 실리콘밸리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읽고 있는 책이죠. 피터 틸의 정말 마스터에 가까운 이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2014년도에 나와서 아예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을 아예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나온 그로스 해킹 그로스라고 하는 2017년에 나온 션 앨리스가 제안한 개념이 책으로 나와서 또 한 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로세스를 굉장히 빠르게 실행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우리가 그 제로 투 원에서 잡은 시장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경쟁을 최소화하고 빠른 피드백들, 고객의 반응들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그로스 해킹 그로스의 개념입니다. 직감이 아닌 데이터의 힘이 결국 고속 성장 엔진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 가다 보면 직감에 의존하게 되고 전략 자체가 부재했던 원인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 요소들을 잘 발견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그로스 엔진, 그로스 성장이라고 하는 그 빠른 성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어쩌면 획득부터 추천까지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획득, 활성화, 유지, 수익화, 추천 이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블리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마케팅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이와 유사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요.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방문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처음 사용해보는 이런 단계, 그리고 나서 이거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해서 재방문을 하고 지속 사용하는 것까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관문, 즉 구매로 전환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뭐 이건 제품을 사는 것도 있을 거고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요즘은 구독하는 형태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사이클로 잘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 너무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주변에 홍보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만드는 것이 블리츠 스케일링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먼저 획득 단계부터 보신다면 고객을 한 명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 즉 CAC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채널을 굉장히 다양화해서 좀 본 다음에 단일 채널이 아니라 어느 채널이 더 효율적인지들을 잘 분석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예전에는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많이 진행했다면 AI 시대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고효율을 유저 페르소나들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고도화되다 보면 AI 타겟팅, 즉 자동화된 소재 생성으로 맞춤형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또 클릭률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을 조금 더 잘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CAC, 즉 고객을 한 명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R&D나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들어온 고객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아하 모먼트를 설계하는 부분이죠. 핵심 가치를 처음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일컫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쓰다가 처음에 들어와서 좀 보다 보니까 우와 이거 너무 편리한데? 이거 내가 원하던 서비스야. 나 이거 계속 써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고객 감동을 줄 만한 정말 좋은 포인트들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도 잘 알아야 할 거고요. 고객의 그런 동선이나 그 흐름들, 이동의 동선 흐름들을 잘 아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가입한 이후에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결국 한 24시간 이내에 골든타임 안에 고객들을 붙잡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페르소나별로 맞춤형 경로를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것, 즉 맞춤형 경험을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타임 투 밸류, 가치를 전달하는 데 드는 시간들을 단축시키는 것이 활성화의 핵심 성공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유지해서 재사용, 재방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탈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리텐션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어떤 요소들을 핵심 행동으로 설정하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용하겠지만 이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면 이탈할 거야 라고 하는 이탈 예측, 영어로는 천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걸 요즘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정확도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까지도 구축된 이런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의 특정 고객들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유입된 고객들 군을 고객 그룹으로 놓고 이 고객 그룹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코호트를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다면 세 번째 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요 시점 직전이나 그 시점에 뭔가 액션을 통해서
이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든다면 고객 쿠폰을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환영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반가워요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그런 소재들을 전달하게 된다면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앞서 있었던 내용들을 쭉 잘 진행하고 난다면 고객의 평생 가치, 즉 LTV와 입소문이 자동으로 정말로 가속화된 그런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화로 재구매를 유도하고요. 또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산하고 추천하는 구조를 설계한다 그러면 고객들은 정말 이 서비스, 이 제품에 잘 정착해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완성될 것 같은데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AI 기반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도구 생태계, 실시간 분석, 실행, 검증을 하고 또 자동화로 학습을 가속화하는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도구 요즘 정말 많이 쓰시죠. 제미나이뿐만이 아니라 뭐 챗GPT, 그다음에 노션, 피그마의 AI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M8N으로 자동화해서 뭐 메이크나 제스피어 같은 도구랑 같이 비교해서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여러 툴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조합해서 쓰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단계별로는 핵심 한두 개 정도 서비스를 조합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복잡성을 좀 제거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아울러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연동을 좀 우선으로 해서 API로 자동으로 갖고 오게 된다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축돼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동화로 좀 우선적으로 설계가 된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프로세스를 별도로 만져야 되는 일들이 좀 적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획득하는 툴에는 보통 뭐 챗GPT나 퍼플레시티,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석에 있어서도 믹스 패널이나 앰플리튜드 같은 도구들이 행동을 이탈하는 걸 예측하기도 하고 또 추적하는 데 상당히 최적화된 툴로 있습니다. 아울러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커스터머.io나 헙스팟 같은 경우들이 개인화, 자동화에 대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획득 단계의 AI를 활용하는 측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뭐 광고를 입찰한다든지 또 그 영역, 즉 세그먼트를 나눠 가지고 최적화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광고 분야, 마케팅 분야, 에드테크, 마테크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고 해서 자동화로 입찰하고 소재 만들고 최적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미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관심 갖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좀 학습하고 더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보시는 것도 매우 좋겠습니다. 또한 구글 어널리틱스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업계에서는 너무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그 구간 접점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좀 빠르게 개선해서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아울러 광고 문구가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채널, 미디어,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효율을 정말 높인 최적화된 카피 소재들을 만드는 것이 AI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좀 더 딱 맞는 그런 소재, 또 그런 배너들, 서비스, 쿠폰, 프로그램, 제안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다 해당하는 부분들이라 이 고객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알리고 끌어오게 할 것인가가 이 도구를 활용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석 단계에 AI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결국엔 행동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믹스 패널 이벤트를 통해서 사용자 행동의 정밀한 그런 추적도 가능하고요. 또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코호트, 아까 비슷한 집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서 유줄이 어떻게 분석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보시고 계신 이미지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코호트별로, 집단별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만들게 된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급격한 하락이 있는지 또 급격한 성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 어널리틱스를 활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잠재 고객들을 살리고 또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정말 효율적인 툴이다 보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격증도 한번 있으니 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개인화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커스터머.io에서 트리거, 그러니까 어떤 기반으로 조건이 생성되면 이 액션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태스크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자동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헙스팟 통해서 이탈 유저들이 재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유도 장치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re-engage, 그러니까 재참여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나 요소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고객들은 상당히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고요. 또 다양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 여러 경로별로 유저 특성별로 맞춤형 가이드를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미지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고객이 들어왔을 때 프로파일 입력을 다 잘했다라고 하면 웰컴 메시지, 반갑습니다, 오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다 입력을 안 됐다면 왜 못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더 도와드리면 좋을지, 그리고 가입을 완료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알려줘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트리거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서비스, 제품, 가치는 어떤 형태로 실행을 해서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실제 실행 단계 중에 A/B 테스트를 자동화해 보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동시에 다중 실험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AI가 가설별로 최적의 변형을 자동화해서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소재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카피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고객에 따라서 어떤 가치, 어떤 혜택을 더 주느냐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한번 보고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계에서 전환율이 어디가 높은지를 이렇게 그린라이트로 보여주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빨간색으로 우리가 임계점을 좀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위험 감지 요소를 트리거를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 즉각적으로 소재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자원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뭐 CPC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적용하는 걸 통해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집계해서 액션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릴리즈를 한다든지 또 롤백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들을 잘 설정을 해놓으면 성과 기반으로 자동 배포 및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이런 A/B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들도 시장에 정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밋빛 또 미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보시면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이 정말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맥락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AI가 추천도 자동으로 해주겠지만 인간이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맥락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이런 걸 어쩌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자동화를 잘해서 한 번에 전면적으로 막 긴 시간을 들여서 크게 도입하는 것보단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 이런 성장 엔진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멀리가 어떻게 전환을 반등시켰는지, 그리고 헤드스페이스라고 하는 멋진 앱이 이런 부분들을 태스크를 완료를 다 하도록 만들었는지,
실행 가이드 4단계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멀리 많이 써보셨나요, 여러분? 네, 저도 영어로 관련된 업무들을 할 때 요 보이는 익숙한 그 로고가 이렇게 떠 있으면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해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이 그래멀리가 굉장히 위기를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점점 이탈하는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전환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득 단계부터 추천하고 전환하는 단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심각한 초기 사용자들이 이탈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인터뷰도 해보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단순하게 영어를 교정해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뭔가를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실험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정말 블리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딱 감을 얻은 것이죠. 주간에 10개 이상의 실험들을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아까 A/B 테스트들을 포함해서 가설을 잡고 지표를 만든 다음에 표변을 규정을 해서 명확한 실험의 설계와 또 성공 기준들을 잡아서 이걸 막 돌려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사결정하고 또 실패가 쌓인 부분들을 자산화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 인사이트들을 축적한 다음에 재사용하고 이런 단계들을 쭉 거쳐서 그래멀리 서비스를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많이 바꿀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효율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로 만들다 보니까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도 정말 눈에 띄게 절감을 했고요. 핵심 기능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알려줘서 활성화율을 급증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초기에 굉장히 전환이 작게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정말 5배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지표를 달성하는 것도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드스페이스는 어떤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명상을 하는 웰니스와 관련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앱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마음을 보다 마보와 같은 그런 앱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길이가 이 명상을 하고 웰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길게 될 경우에는 이탈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탈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초기 사용자들도 대부분 이 20분 동안의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세션을 완주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로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이탈을 하는지를 보니까 5분 미만 정도 되는 컨텐츠나 세션 안에서 가장 많이 유지가 되는 걸 보고 그러면 컨텐츠의 길이들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최적화될 수 있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인 명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완료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몰입도 있게 잘 증가한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얻어서 재사용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그래프를 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들을 헤드스페이스가 완료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AARRR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하고 블리츠 스케일링 하는 방법으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고객들의 숨은 요구사항, 니즈를 발견하기 위해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야만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3, 2, 1. 정답은 바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 요즘 시대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대규모 외부 데이터가 없이도 일정 규모의 잠재된 코호트, 즉 그 비슷한 유형의 집단들을 만들어 놓고
어디가 조금 더 전환율이 좋고 어디에서 더 많이 성장을 하는지들을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고요. 숨겨진 패턴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행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AARRR 프레임워크에서 첫 번째 A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영어 약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헷갈리실까요? 보기 세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활성화, 액티베이션. 두 번째, 획득, 액퀴지션. 세 번째, 분석, 어널리틱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네, 2번 획득, 액퀴지션 맞습니다. AARRR의 첫 단계는 사용자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사용자들이 들어와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고객들을 확보할 것인가가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 창업의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오늘 AI 기반 창업 방법론에서는 그로스 해킹, AI 시대 제품 시장의 적합성의 가속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뭐 5단계로 이렇게 고객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유저들이 행동하는지 또 추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았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AI 도구들을 어떻게 최적의 조합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성장 전략은 여러분들의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장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